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17년 9월 오늘이 며칠인가 한번 볼까요? 6일 수요일이네요. 적반하장을 매일매일 유여혜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정말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오늘은 현장 스케치를 나가려고 하는데요. 이경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금 스튜디오에서 이거 찍고요. 예. 바로 현장 나가야 됩니다. 어디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 예. 그 개원 세미나 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개헌에 관해서 이렇게 실내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예. 현장으로 나가는 게 더 생동감 넘치지 않을까요? 훨씬 시청자들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경환 변호사님과 함께 나가보겠습니다. 나가보시죠. 예. 일어나세요. 예. 네. 우리 자유한국당의 사무총장 두 분이 역임하신 우리 박명우 의원 지지 아니한 원한 날려에 있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좋은 기억. 지금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에 찾아왔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와 바람직한 개헌 방향에 관한 토론이 오늘 여기서 열리는데요. 장소는 바로 국회 도서관 대강당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요.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왜 저를 초대 안 하셨습니까? 아, 예. 자리를 좀 더 이렇게 잘 다듬어 놓고. 네. 그래서 좀 모양이 좋게 해서 모시려고 기다렸습니다. 네, 제가 법학 전문인데, 법학을 전공했는데, 개헌에 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초대를 안 해주셔서 이렇게 불청객이 마이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아, 이게 운명입니다. 이게 오실 분은 다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모시고 귀찮게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도 이거 축사도 없고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누군지 소개해 주세요. 정치대학원 총동문회장 방경련입니다. 어제. 네, 어제 입학식 안녕하세요. 있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반가워요. 오셨습니까? 네, 오늘 보니까 우리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토론이라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개헌이 정말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위상을 세워줄 것인가, 미래를 도약할 수 있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또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구로에 문원일 위원장님도 오시고 또 정준길 우리 위원장님도 오셔서 이렇게 또 유채구 의원 보니까 너무나 좋네요. 저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 그 구로울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자유미래포럼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세요? 네, 이번에 요 행사를 제가 총괄 본부장으로. 구로을이면 구로초등학교가 구로을인가요? 그렇죠. 네네. 제가 구로초등학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서 많이 뵌 분이신데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무슨 정민길입니다. 역할을 하십니까? 오늘 저기 토론자로 오늘 나왔습니다. 네, 토론 잘하십시오. 네. 네, 토론 잘하십시오. 자, 시작할 것 같으니까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개헌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헌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오늘 저희 주제는 개헌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부터 시작해서요. 개헌이란 무엇인가에까지 한번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나가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적반하장팀은요, 현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유미래포럼에서 하고 있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앵커이자 패널이자 바로 이경환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앵커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댓글이요, 잘한다라고 달렸어요. 우리 최고님한테 배운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 이제 급할 때는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아유,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제가 출장 갈 때는 예. 항상 오빠 하고 부르면 와서 달려와서 항상 마징가 제트처럼 달려오겠습니다. 예. 네, 오늘 개헌이잖아요. 예. 그런데 어떠십니까? 지금 이 개헌. 예. 개헌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개헌이란 당연히 헌법을 개정하는 절차고요. 근데 왜 법은 개정이라고 하는데 헌법은 개헌이라고 하나요? 기본적으로 법률 개정 절차와 헌법 개정 절차는 다릅니다. 오, 개정 절차. 법을 바꾸는 절차가 다른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주 다릅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당연히 법률의 상위 구조에서 법률의 기초적인 토대를 잡고 있는 것이 헌법이기 때문에 헌법은 이 모든 법률의 기초 토대가 됩니다. 따라서 그걸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헌법 자체에서 그 개정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컨대. 그래서 위헌이란 말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헌법에 위배되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모든 법률은 헌법 위배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따라서 보통 법률은 출석 과반수 그리고
재적 의원 가반수, 출석 가반수의 얘기를 해서 법률이 개정될 수 있는데 헌법은 그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즉 재적 가반수의 그 출원에 따라서 출연? 재적 과반수의 그 제한에 따라서 제한, 네. 그리고 또 3분의 2 이상의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 네. 동의가 있어야 네. 기본적으로 가능하고요. 그 의결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선거권자, 국민의 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선거권자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개헌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개정은요. 일반법, 예를 들어서 형법, 그리고 민법, 상법, 그리고 예. 특별법 이런 법들을 개정할 때는요. 국민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만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헌은요. 국민이 필요하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생각보다 쉽지 않겠네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 국민의 선거를 거치기 전에 적어도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먼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만 1차적인 관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아, 여야 합의가 꼭 있어야지만 개헌이 이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서로 이익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통과가 안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해관계를 조절해야 되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통치구조를 어떻게 개헌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통치구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제라고 해도 대통령제의 모습이 다르게 바뀔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꾸고자 하는 겁니까? 예. 대통령 자체를 의원 내각제로 바꿀 수도 있고요. 대통령 자체에서 책임 총리제를 도입한다든지 해가지고 분권형 대통령제 내지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섞은 이원 집정부제 형태, 다양한 형태로 가능하게 되겠지요. 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연임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연임제가 좋은 건가요? 지금 단임제의 가장 큰 폐해가 임기가 말년에 아무래도 레임덕 현상, 아무래도 대통령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레임덕 현상 때문에 아무래도 순수 대통령제처럼 4년 임기의 1회 중임으로 바꾸는 것이 낫지 않는가라는 식으로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는 형태지요. 그런데요, 변호사님.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우리가 마지막 개헌을 언제 했나요? 마지막 개헌은 1987년 헌법입니다. 87년도에 변호사님 뭐 하셨어요? 저 중학생이었는데. 저도 그 무렵 좀 되는데요. 네. 중학생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든 대학생이었습니다. 중학생과 대학생은 차이가 좀 많은데요. 차이가 좀 많죠.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 나이를 생각해 보니까요. 예. 그 당시에 개헌을 하고 그럼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했습니까? 한 번도 개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굉장히 많은 헌법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개헌 자체는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짧은 기간에 자주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헌정사를 보면 과거에 개헌이 너무 자주 있어서 오히려 문제가 있었다라고 되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그 임기상에 그 연임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되어 왔는데 오히려 이제 단임제로 연임을 안 주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연임을 안 시키기 위해서 단임제로 만든 것의 폐해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개헌 논의가 있게 된 것이지요. 근데 헌법 안에 보면요. 약간 말도 안 된다? 이런 것들도 좀 있대요. 그게 너무 옛날 거라서. 예, 예.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헌법을 개헌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예, 예. 근데 우리는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의 헌정사에서 집권 대통령이 자기의 임기를 연임하기 위해서 삼선개헌이라든지 이러한 과거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악용했었군요. 악용했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헌법 개정을 좀 어렵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요. 의원 시절에는 제왕적 대통령제 없애야 한다라고 하면서 개헌을 강하게 주장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요. 제왕적 대통령 비스무리해져 가요. 예. 왜냐면은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지금 개헌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예. 원래 뭐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는 좀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그거 특히 배 아플 때. 뭐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데 아니, 뭐 배탈 났을 때. 배탈 났을 때 그렇죠. 배탈 배탈 났을 났을 때. 예. 배 잡고 뛰어들어가서. 그렇죠. 배 나올 잡고 때는요? 얼마나 급합니까? 나올 그때는 때는. 무조건 약속을 나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그뿐이 근데 아니죠. 배 잡고 들어갈 때는 예. 모든 것에 그냥 오케이 하고 그렇습니다. 나올 때는요? 나올 때는 좀 생각이 달라지죠. 이미 다 해결했으니까. 그래 애매해질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일단 네. 어디 들어가셨으니까 네. 들어가서 입장이 달라지는지 적어도 지방선거까지는 뭐 개헌을 하겠다고 했으니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 되는지 한번 우리 지켜보죠. 국민들과 함께. 맞아요. 지금 후보 시절에요. 공약으로 지방선거 전에 개헌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예. 그렇다면 지금부터 개헌에 대한 어떤 입장 그리고 우리 지금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시동 거는 게 굉장히 빨라요. 예.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뭐 우리 일자리 부분에도 엄청 빠르게 진행되는데 예. 개헌 이야기는 왜 없죠? 그 조금 전에 뭐 화장실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원래 그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발의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이 발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의지만 있다면 개헌안을 제안을 국회에서 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발의할 수도 있어요. 그걸 왜 지금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런 걸 미리 얘기해 줘요. 미리 이야기 되는군요. 네. 예. 그래서 만약에 현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확실한 개헌의 의지만 있다면 본인이 스스로 개헌안을 만들고 본인이 화장실 가기 전에 공약했던 것처럼 공약 내용을 담아서 제안을 하게 되면 개헌으로 가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에서는 이렇게 오늘처럼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정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아요. 제가 계속 화장실 얘기를 하지만 네. 지금은 핑계는 새로이 정권을 인수했으니 좀 바쁘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겠지만 안 바빠요. 찡찡이 밥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찡찡이 밥 주고요. 강아지 예. 키우고 있고요. 예. 산책시키고 있고요. 예. 바쁘지 않아요. 네. 만약에 본인의 공약대로 지방선거까지 개헌을 이루지 않으면 국민적 입장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때까지 우리 국민은 눈을 뜨고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개헌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오전 단임제의 폐회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어느 정도 드러나가지고 현재 국회의원들이나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그 형성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개헌을 하자라는 게 국민적 공감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공감대를 현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그 권한을 위해서 안 한다 저는 생각해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독일은 헌법을 그룬트자츠, 즉 이렇게 가장 기본에 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독일에서는 헌법이 가장 기본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이 예. 어떻게 보면은 가장 높은 이념을 가지고 있지만 예. 우리가 헌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일반 국민은 일반 법률이 보다 더 실체에 왔다 갔다 하지만 몸에 더 와 닿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그 법률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헌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헌법의 규율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률에 적용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헌법적 규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인식을 못할 뿐 항상 국민과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헌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헌법의 권리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갖고 있는 자유권, 예. 내가 갖고 있는 평등권, 예. 의무가 많은 거 알고 계시죠? 국민의 의무도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나 국방의 의무 여러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권리는 외우되 의무는 잊어요. 근데 그 의무 자체도 그 국민의 생활 속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왜냐면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하거든요. 항상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헌법상 기본권, 네. 평등권이라든지 사생활권 이런 것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제 많이 인식이 높아져 있죠. 근데 그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고민은 없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국민이 좀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권리는 국민의 의무를 다 행했을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는 다 이행해야죠. 즉 내가 할 일을 하고 난 뒤에 그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데요. 표현의 자유라는 그런 본인의 권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지켜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는 지금 개헌에 대해서 한 발 지금 시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안 오셨죠?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정부 기관에서 나온 사람 계신가요? 저도 역시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한 분과 잠깐 인터뷰를 할 거니까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대학생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문성호라고 합니다. 잘생겼어요. 우리 당에는 이렇게 멋진 정말 청년들이 가득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찾아봤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우리 당을 위해서 이렇게 일해주고 있어서. 사실은 저도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광우병 시위 참가하면서 이제 좌파 쪽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약간 국가를 약간 좀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제가 생각을 확 바꾸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폭력 시위 사태나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이거는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야라는 그냥 약간 좀 전복스러운 말을 많이 해서 제가 과감하게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전향한 거 맞죠? 그렇습니다. 가끔 확인하라고 하더라고요. 확실합니다. 나는 확인하거든요. 제가 형사법 교수라서 이렇게 째려보면서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개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실히 이제 여기 그 슬로건처럼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솔직히 매력적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대신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컴퓨터가 있어도 운영체제가 이제 윈도우 뭐 95를 쓰고 있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1987년도에 개헌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부품은 많이 갈아치웠는데 그렇죠. 그 새 거로 바꿔놨는데 정작 소프트웨어가 윈도우 막 3.1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합의랑 요청과 합의 그리고 국민들과 화합을 통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로 갈아야 되는 거는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저희 스튜디오로 모셔서 두 사람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 이제 개헌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저렇게 들어보면서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요, 따로 개헌에 관해서 정리를 한번 해서요, 스튜디오에서 여러분에게 아주 자세히 그리고 쉽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도 댓글 남겨주세요. 개헌은 필요한지 아니면 불필요한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개헌에 관해서 아무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는 이 모습 어떻게 보시는지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적반하장에서는요, 오늘 제가 새로운 시도 중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분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이분과의 관계 설정이 우리 당에 계신 의원님이시기도 하지만은 계속해서 왜? 라는 질문이 여러 번 나왔던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시원하게 탈탈탈 저희가 셀프적으로 털어드리려고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제가 지금 약간 짓궂게 이야기를 했지만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아, 그럼요. 솔직하게 우리가 정말 허심탄회하게 열고 이야기할 때 우리 당원들이 더 좋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의원님 소개 좀 잠깐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노동운동, 시민사회운동을 약 25년 하면서 진짜 그 데모의 황제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 이 소외 취약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국회에 진입을 했죠. 한간에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세요? 김성태는 원래 정의당 출신이다. 여당 속에 야당 짓을 지금까지 쭉 해왔죠. 그 댓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MB 정권, 박근혜 정권, 제가 이 노동계 출신으로서 사실상 정치 권력에는 좀 고분고분한 정치인들을 좋아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권 입장에서는 좀 편치를 않을 수도 있죠. 그래도 지금 다선 의원이시잖아요. 그렇지만은 저의 이런 처절한 진정성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볼모지인 서울 강서 지역에서 30년 만에 내리 3선을 이뤄냈다는 것은 그만큼 수도권에서는 우리 당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그런 지향점을 또 시사하는 바라고 저는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강남에 전현희 의원 아시죠? 예. 그 강남은 사실 우리 당의 텃밭이라고 하던 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뺏겼어요. 예. 그게 똑같은 이런 느낌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서초 광남 송파 이 강남권 벨트라고 안이한 인식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날아가는 거죠.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포기한 볼모지라는 것도 정말 자신의 모든 진정성과 또 노력, 그런 처절한 노력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파고 들어가고 그걸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저는 우리 집권당이 볼모지라 하는 곳에서도 우리 깃발을 꼽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쭤보고자 하는 게 되게 많아요. 네. 이제 근데 제가 지금 순서가 정말 많은데 편안하게 쭉 나가요. 편안하게 진짜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순서 약간 바꾸겠습니다. 그 강서에서 당선되신 비법이 뭐다? 내가 볼 때 김성태가 당선된 건 뭐다? 저는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 동부전선 군생활을 마치고 정말 대학 학비와 가족들 생계의 문제 걱정 때문에 제가 젊은 나이에 80년대 초 사우디 중동 건설 현장에서 정말 하루에 한 5-6시간 밖에 휴식과 잠자는 시간 빼고는 일을 해야 했었어요. 그러면 사우디를 다녀오셨네요. 그럼요. 그게 20대.
20대 후반이었죠. 20대 후반에 사우디를 다녀오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약 2년 못되게 그 처절한 현장 속에서 저는 살아남는 법을 배웠어요. 아, 거기서. 그 살아남는 법은 딴 거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또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나의 몸과 마음이 갖춰지지 않으면 가족들의 생계와 나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걸 저는 남들보다 처절하게 나의 삶을 항상 그 중심에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잠도 덜 자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그 힘든 노동을 하면서도 나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럼 진짜 현장 노동을 사우디에서 그렇습니다. 하셨군요. 네. 네. 물론 처음은 건축 자재 업무로 시작했지만은 그거 이왕 고성에서 돈 벌러 갔는데 그런 뭐 좀 나에게는 좀 편안한 일은 내가 온 목적이 아니다 해가지고 네. 나중에는 제가 중기부에서 덤프트럭 운전을 했었어요. 덤프트럭까지요? 네, 진짜 사우디에서? 2층 높이의 그 엄청난 큰 덤프트럭을 운전을 했었죠. 이야, 그 20대 때. 그 다음에는요? 그렇게 하고 꽤 많은 돈 벌었어요. 와서 뭐 장가 가고 또 뭐. 아, 그 번 돈으로 그렇죠. 장가도 가고. 내 집도 마련하고. 그게 가능했어요? 그리고 또 대학도 가고 뭐 이렇게 됐죠. 법학과를 나오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벌어온 돈으로 법대를 가신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쭉 종잣돈이 된 거죠, 뭐.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돈인가 봐요. 사우디에서 벌어온 돈이. 그때는 뭐 1년만 열심히 일하면은 진짜 뭐 한국에 집 한 채 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1년만 일하면 집을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물론 열심히 일했어야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가지는 않잖아요. 또 힘드니까. 그렇지만 그런 힘들게 고국에 보낸 돈을 전에 뭐 쿠웨이트 박이라는 뭐 이런 네, 예. 사기. 예. 가족들이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그 노동의 대가를 이렇게 소비해 버리면은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지만은 네. 99%의 가족들은 그 험지에서 어렵게 고생하면서 버는 돈을 정말 애들 교육시키고 집 한 칸 마련하는데 착실히 저축했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이제 법학과를 가셨고. 그리고 저는 이제 뭐 노동운동을 했죠. 그때부터. 네,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제가 이런 노동운동을 하면서, 한국노총에서 특히, 때로는 투쟁 위주로 강성노조운동도 했지만은 나중에 깨달은 것은 기업과 노동조합이 함께 손잡고 윈윈해야만이 회사도 살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도 나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노총에 내가 사무총장 시절에도 5월 1일 그러면 매년 집회 시위로 점철된 그런 그렇죠. 메이데이를 저는 그 5월 1일 송기정 평화 마라톤 대회와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네. 그날은 가족들과 함께 즐기는 메이데이를 만들었죠. 그걸 직접 하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경제활동 인구가 주 5일째, 흔히 말하는 주 5일째를 다 네.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주 5일째 협상 주요기제입니다. 그게 몇 년도죠? 저 80년대 초예요. 1980년대 초에 주 5일제가 협상에 올라왔었어요. 2000년도 초죠. 그렇죠. 네. 지금 약간. 그건 아까 사우디 이야기고. 네, 그렇죠. 지금 약간 순간적으로 이상하다. 주 5일제 저는 주 5일제 해당이 2000년인데 지금. 예, 2002년도에 뭐 협상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법안은 2014년도에 이제 실시가 됐습니다. 이제 주 5일제가 약 10년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 우리가 단축을 하더라도 주 5일제처럼 당시 주 5일제를 전 산업 현장에 다 적용했다면은 중소 영세 기업들은 아마 문 닫고 말았겠죠. 그러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주 5일제를 적용시켰습니다. 그게 10년 걸렸어요. 이제 다 적용됐나요? 예, 다 적용. 이제는요? 예. 야, 의원님 모시니까 들을 얘기가 또 많네요. 그래서 어떻게 나는 강서를 이렇게 그래서 쟁취했다. 강서도 서울에서 벤방이고 흔히 말하는 영구 임대 아파트를 비롯한 서울시 전체 임대주택의 약 19%가 거기에 몰려 있어요. 네. 내 지역구에. 네. 임대 아파트 많은 지역은 우리 흔히 말하는 보수 정당이 힘들다고 그러는데 나는 거꾸로 그분들을 잘 섬기고 그분들의 애로와 고충을 제대로 대변해내면은
정말 이분들은 한번 마음 이렇게 또 받으면은 벤치를 앉는 분들이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에게 기울였던 그런 공이 작년 사실상 우리 서울의 전체 자유한국당이 5석밖에 안 됐지만은 그 중에 저 하나 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선거 어떤 전략이 있으세요? 뭐 그래도 3선까지 하려면 그렇습니다. 지역구를 어떻게 챙기십니까? 지역의 유권자 거의 2만 명을 소주 아니면 막걸리를 마시면서 그분들과 뭐 그런 인간적인 대화와 허리많은 인연을 만든 사람은 흔치 않을 거예요. 그럼 저녁마다 항상 그냥 자리에 가시겠... 그래서 요즘 건강이 많이 누적되다 보니까 많이 안 좋아졌는데 그래도 뭐 50대 초반부터 시작한 그 일은 뭐 제가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었죠. 그러면 거의 매일 저녁에 지역 행사에... 거의 매일 토요일. 지금도 그러십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골프채 한번 안 잡은 유일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거 믿지를 않겠죠. 아니요, 믿음이 가요. 저는 그러면은 아직까지 골프채 한번 잡지를 그럼 않았습니다. 지역구 관리를 위해서 거의 저녁마다 지역의 저는 모든 토요일, 일요일이 주말, 주일이 저는 저에게는 더 소중한 시간이죠. 더 많이 활동하시네요.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동료 의원들과 어떻게 주말에 가끔 스트레스도 풀고 또 친교 활동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운동이 골프인데 저는 그 자리에 끼지 못한 게 10년 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나는 그 시간을 가지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움도 있지만은 되려 그 시간을 가지고 그 임대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대체적으로 기초생활 수급 고령자, 장애인, 탈북 주민, 소년 소녀 가장 이 사람들을 만났던 시간이 되려 저에게는 뭐 축복이었죠. 근데 직설적으로 여쭤볼게요.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을 안 지키시고? 나는 한 번도 새누리당을 난 벗어나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부분 얘기 좀 해주세요.